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민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를 위한 투자 하시나요? 예, 하고 있죠. 어떤 거 하시나요? 저 먹는 거. 잘 먹는 거. 예, 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열심히 먹는 거죠. 그것도 투자죠. 아, 그렇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합니다. 저도 네. 캐릭터가 개그우먼이기 때문에 캐릭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 체중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먹으면서 제 몸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아요. 네. 두 분은 먹는 쪽으로 이제 예. 양식을 쌓는다면 네. 저는 지적으로 양식을 쌓습니다. 늘 책을 제 꿈이 있다면 서재에 책을 한 권 한 권씩 늘 새로운 책을 꼽는 게 제 소망이자 저의 또 어떻게 보면 투자 아닐까. 이동엽 씨 거짓말하면 그렇게 기분이 어때요? 거짓말. 내가 책을 당신을 좋아. 15년 알면서 책 읽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가시가 엄청 돋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를 위한 투자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나를 위한 투자 중에서 나의 첫인상을 바꾸는 엄청난 투자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멘토 박소연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쁘다. 너무 여성하신 건 아니에요? 작가님, 제가 방금은 작가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책도 쓰시고 또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컨설팅도 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시는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은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근데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현업에서 일을 하시다가 학위를 따신 분들은 다 저랑 비슷하실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사실 글을 쓰는 거예요. 옷을 만드는 건 트렌드에 맞춰서 원하는 소비자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고 컨설팅도 그 기업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글을 쓰는 거는 온전히 제가 알고 있는 거 혹은 전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라서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 작가님이 또 패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 패션의 완성은 사실 얼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페아널. 얼굴인데 맞아요. 우리 넷 중에는 뭐 크게 미진 아나운서 말고는 뭐 얼굴로 승부하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요 분은 예외로 두고 저희 3명 중에 그나마 패션이 그래도 괜찮다. 아니 여보세요. 아니 왜 다 나까지 걸고 가요? 나는 얼굴 잘생겼는데 누가요? 나 잘생겼다고 얘기 좀 누가 그런 얘기해요? 엄마가. 그게 가족이에요. 아 그래요? 아시겠죠? 저희 약간 좀 포즈를 좀 취해볼까요? 그래요. 어필할 수 있는. 누가 베스트고 누가 어스인지. 누가 패션이 제일 좋은지. 제 패션은요, 아까 그 지수 씨 있죠, 지수 씨. 블랙핑크 지수의 꽃, 네. 꽃향기만 남기고 왔단다. 요 느낌, 요 느낌. 지수요? 요 느낌. 지수. 행복 지수 갑자기 지수, 떨어져. 지수. 네. 행복 지수 갑자기 준비했어요. 떨어지네. 어떤 느낌이시죠, 네? 저는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그 뭔가 이렇게 느낌이 블링블링하면서도 이게 업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작가님을 만나서 기분이 너무 업돼 있다는 뜻으로 요런 이렇게 아니 저는 업돼 사실 있어서. 말이죠 이동엽 씨를 보면서 네. 목 늘어난 티는 봤지만 네. 어깨가 늘어나는 건 처음 봤어요. 이렇게 늘어나는 이거 늘어난 거 아니죠? 이거 요즘 스타일 아닙니까? 어이 참. 다 아실 겁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여기 3명 중에서 가장 이제 네. 지적인 그런 이미지를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지적인 식탁보를. 근데 왜 식탁 보였어요? 여보세요. 식탁보를. 네, 좀 옷이 크긴 한데 좀 지적인 이미지 어떠 괜찮습니까? 다 세 분 다 너무 요즘 트렌드에 맞게 잘 입으셨는데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냥 입고 왔는데. 그래도 베스트 워스트를 한 분씩만 예, 베스트 뽑아주세요. 워스트. 자, 네. 일단 1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누가 자기 스타일에 맞게 잘 네. 입었나? 박소연 작가님의 베스트는 틱은 우선은 세 분 다 자신감이 너무 업되어 계시고 또 태도도 좋으셔서 네. 패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이라 모두 1등 드리고 싶고요. 본인 마음속의 베스트랑 워스트는 오늘 강의가 끝나고 한번 혼자 채점해 보시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끼리, 네. 그만큼 우리가 채점하기가 너무 난해한가 봐. 네, 근데 보니까 작가님께서 원래부터 이렇게 패션에 관심이 많으셨는지도 궁금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또 외길 패션 전문가가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은 비슷할 텐데요. 이거저거 많이 해봐요. 뭐 어머니들이 그림 학원도 보내고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뭐 다 해보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중학교 3학년 무렵에 처음 재봉틀을 만져보고 나서 패션은 평생에도 질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유화는 그리며 마를 때까지 기다리려면 한 달 혹은 일주일 정도까지는 열심히 배워야 되고 그리고 뭐 제품 디자인을 하고 싶으면은 도면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오랫동안 배워야 되는데 재봉틀은 천 두 장 맞잡고 밟으면 네. 완성이 되잖아요. 바로 완성돼요. 그래서 되게 빨리 되고 제가 약간 성격이 급한가 봐요. 네. 너무 빨리 완성되고 또 매년 유행이 바뀌다 보니까 늘 새로운 걸 할 수 있어서 질리지 않더라고요. 아, 그럼 재봉틀을 잡으면서 공부를 포기해버렸네요, 그때? 그래서 제가 뒤늦게 박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웃자가 얘기인데. 완전히 숨어 있네요. 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다락방 청문회 박권 의원입니다. 네. 예, 질문 좀 들어갈게요. 나를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투자가 이제 패션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먹을 것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패션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계속 지적이라는 표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적인 사람인 걸 티를 내려면 어디 가서 말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피카소 그림을 보러 갔는데 전혀 피카소 같지 않은 화풍의 그림이 있으면 이게 피카소가 그린 거야? 라고 했을 때 쓱 지나가면서 피카소가 초기엔 입체파가 아니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 있어 보인다, 진짜. 근데 그러려면 굉장히 오래 공부하셔야 되고 교양이란 걸 쌓아야 되는데 저희 바쁘잖아요. 유튜브 보기도 바쁜데 네. 언제 피카소가 초기에 뭘 그렸는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이게 보이기 위해서 알이 없는 안경이라도 하나 쓰고 예. 그다음에 무늬가 없는 제가- 셔츠를 입고 이거 죄송해요. 간지러. 간지러. 네, 지금 그리고 재건 씨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네. 이쪽 볼까요? 아니, 그러지 아니라, 네. 네. 지금 딱딱. 그렇게 박건 씨. 입으시고요. 도스토옙스키의 재화벌 같은 거 이렇게 클러치 대신 딱 끼시면 지적이게 보이잖아요. 금방 연출하기 쉽고 굿헤어 내가 말하지 않아도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딱 눈에 보이게 보이는 게 진짜 멋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패션에 대한 투자가 특히 요즘처럼 사진이나 혹은 외모로 평가받는 시대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션을 네. 자기를 위한 가장 큰 투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는 왜 옷을 입을까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네. 혹시 한겨울에 네. 맨몸으로 산을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무것도 안 걸치고요. 상상할 수 없죠. 죽으란 얘기인가요? 그쵸. 그래서 옷을 왜 입느냐에 대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다라고 해요. 그래요? 네. 저는 할 수 없이 입거든요. 자랑할 곳이 많아서. 자랑할 게 없어서 가리려고 있겠죠. 왜 그러세요? 네. 할 수 없이 입고 다닙니다. 근데 포인트가 있으세요. 그 두 번째로는 장식성이라고 그래요. 더 장식성. 예뻐 보이게, 혹은 이성에게 예뻐 보이게, 혹은 내가 더 돋보이게 나의 단점을 감추고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연출을 하세요. 네. 자, 근데 학문적으로는 또 다르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건 다들 아시죠? 네. 네. 그런데 패션에서는 패션과 사회와 심리를 엮어서 의상사회 심리라는 과목을 배워요. 거기에 근간이 되는 게 인간은 몸과 영혼이 있지만 거기에 또 하나 옷이 있다라고 해요.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윌리엄 제임스라는 의상사회 심리학의 초석을 다루신 분이 만드신 말이에요. 네.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저희가 옷을 입지 않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오늘 입으신 옷에도 다 캐릭터가 묻어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몸과 영혼을 표현하는 제2의 언어로 옷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옷의 관계를 네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초기에 강사를 시작할 때, 대학 강사를 시작할 때 저보다 후배 강사님인데 엄청 저에게 큰 가르침을 준 분이 계셨어요. 왜 누굴까요? 이렇게 길을 3명 가다 보면 꼭 한 명의 스승이 있다라고 네. 하잖아요. 예. 저보다 되게 어린 분이셨는데 옷을 어떻게 만드는지 패턴을 만드는 공부를 해요. 종이에다가 옷 네. 본을 그리거든요. 네. 근데 늘 수업을 하실 때마다 오늘 만든 패턴에 옷을 입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롱스커트 디자인을 할 거야 라고 하면 롱스커트를 입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저도 이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입고 왔어요. 그래요? 네, 그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옷과 인상 형성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첫인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첫인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 사람은 인체로 봤을 때 덩어리로 먼저 인식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색깔을 인식해요.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키가 좀 작아서 오늘 조금이나마 강의하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힐을 신었어요. 네. 그리고 아마 오늘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원색을 많이 입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패널 분들이랑 같아 보이거나 또 너무 알록달록하면 볼 때 눈이 조금 시리시잖아요, 요즘. 배려심을 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약간의 미색이 도는 색을 골라 입었습니다. 이야. 네, 이렇게 썼을 때 아마 제가 하는 말은 잘 들리실 수 있지만 저라는 사람이 많이 부각되어 보이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사회자님 오늘 빨간색 자켓 입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봐도 아 저분이 사회자구나 라고 네. 알 수 있게 잘 입으신 케이스. 아니에요. 우리 강사님 나오신데 더 아련히 입고 사실은 이제 본인이 좀 튀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너무 중심점을 잘 잡아주고 계시고 여기서 주목도가 높으셔서 제가 굉장히 안정감 있게 어딜 봐야 되지? 할 때 딱 너무 잘 보여서 좋아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자, 옷의 동조성 및 유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공말이라서 되게 좀 부담스럽죠. 네, 트렌디하게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동조성이라는 건 따라하는 거예요. 예, 동조한다. 네. 예. 자, 지금 제가 올해 트렌드에 맞게 입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저도 최대한 무난하게 입으려고 노력했지만 트렌드는 맞추려고 요즘 가장 유행하는 소재가 트위드 소재예요. 너 트위드. 네. 누가 유행을 시키신 것 같으세요? 누구죠? 트위트인가요? 아이돌 가수들. 누구지? 그 중에 제일 제니. 시조새. 시조새 효리. 아니에요. 그거보단 조금 어린 분. 어려요? 누구지? 소녀시대. 이렇게 맨날 합장하는 포즈 하시는 분. 합청? 넌 알 거 아니야? 아, 요 분이 요즘 너무 TV를 안 나오셔서 지드래곤. 지드래곤? 저는 남자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 여자일 거라고 트렌드로 왠지 여자가 만든다.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GD 따라하기처럼 트위드를 입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랑 작년부터 가장 유행하는 게 빅 리본 트렌드예요. 지금 헤어밴드 하신 것처럼 빅 리본. 네. 빅 리본. 빅 리본이요? 빅 리본. 네. 와, 잘했어. 네. 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큰 리본을 달고 나올 수는 없어서 이렇게 리본 장식이 있는 팔찌로 살짝 살짝만. 트렌드에 네. 되게 잘 따라가신. 저렇게 포니테일에 모양 주는 게 또 어려 보이고 또 유행이고 해서 네. 트렌디하네. 야, 명선이 대단하네. 명선이 네. 그냥 하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그러니까요. 예. 다 있습니다. 이게 다 생각이 있었구나. 귀여워 보이고 어려 네. 보이기 위해서 저 굉장히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좀, 노력하네. 노력하고 아니, 좀, 크게 외모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예, 많이 굉장히 관심이 관심이 많습니다. 네, 좀 앞으로 좀 지켜봐 주세요. 더 노력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것 때문에 사실 패션 브랜드와 패션 산업이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누군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하고 싶고 또 나름 그걸 따라하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더 새로운 걸 입고 싶어하는 본능을 자극하는 거죠. 네. 패션은 정말 거기서부터 산업이 출발했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요. 자, 그다음에 옷의 성격 및 자아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네. 보시면 개개인의 특성을 발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가 고른 옷이 나라는 사람을 말하는 명함 같은 거예요. 그래요? 괜찮으세요? 예. 자, 여기 명함이 있습니다. 자, 명함. 예, 아유, 네. 이런 사람이에요. 사실 저는 지금 제 성격과 자아 개념과는 잘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어요. 저는 원래 패션 하시는 분들 다 알죠. 까마귀처럼 새까맣게 입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거는 저를 보여주려고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리는 방송에 나와서 강연을 하는 패션 전문인의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성격이랑 자아를 보여줄 수도 있고 요즘 흔히 말하는 부캐. 부캐처럼 스스로를 새롭게 연출해서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옷의 역할 및 사회 계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쉽게 설명드리면 소방관 옷을 입으신 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의의 사도 같고
불을 잘 끌 것 같다. 네, 지켜줄 것 같고. 우리를 지켜준다. 든든하죠. 네. 네. 그리고 우리 동네에 불이 났나? 하고 전화해 봐야 되겠죠? 그것도 그렇네요. 이것처럼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줘요. 그리고 요리사 옷을 입고 계신 분을 보면 저분이 어디를 가나, 어느 맛집 사장님인가, 요리사분인가, 저희가 유니폼을 보고 그분의 역할을 짐작하게 되고, 말 한마디 안 해봤지만, 네.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의 성격이랑 행동까지 미리 예측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옷은 새로운 언어이기도 하고요. 걸어다니는 명함이고, 걸어다닌 나에 대한 긴 프로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 네. 그래서 옷이 가지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나의 첫인상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첫인상. 네. 첫인상과 진짜 나이는 차이가 있는데요. 혹시 본인들 첫인상 다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 너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떨지. 네. 네. 근데 이런 말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걔가 첫인상은 그런데 알고 보면 진짜 좋은 사람이야.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건 첫인상이 안 좋았던 얘기죠. 네, 그러니까 네, 명색이 맨날 첫인상이- 듣는 얘기잖아요. 예? 예? 영선이가 알고 보면 사람들이 그때 그 이후에 좋아하죠? 저는 오히려 사실은 정말로 첫인상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오히려? 근데 실제 성격이 좀 더러운 것 같아요. 네. 알면 알수록 첫인상이 더 좋았다. 이렇게 좀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아유, 도와줘도 안 되는 예. 오빠들이 포장해줬구만. 예.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요. 원래는 자기 첫인상이랑 똑같이 성격이 되게 좋았었어요. 네. 그런데 어릴 때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끝나고 버스 정류장에 있으면 돈 빌려달라고 한다던가 핸드폰 잠깐만 써보겠다고 한다던가 도를 믿으세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엄청 쌀쌀맞아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나의 첫인상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나의 약점이 될 때도 있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민망하지만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어릴 때입니까? 죄송해요. 제 어릴 때 사진 너무 민망해서 외국의 예쁜 아이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아, 예. 혹시 이런 사진 언제 찍는지 짐작이 가세요? 졸업할 때나 입학식 아니면 사립초등학교 들어갈 때. 입학식이네, 입학식. 입학식일 것 네. 같아요. 네. 이게 외국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날 아이고. 엄마가 찍어준 귀여워. 거예요. 네. 옆에 오빠도 있는데 제가 오빠는 잘랐어요. 원래 남매는 같이 있는 거 싫어하잖아요. 자, 지금부터 제가 제 1학년 때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다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기억하실 거예요. 엄마가 네. 막 분주하시죠. 네. 예쁘게 입혀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끝나고 어디 가야 되고 계획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는 사실 가서 친구 어떻게 사귀지? 어디 서 있어야 되지? 내가 유치원에 알던 친구가 있을까? 고민이 되게 많아요. 설레면서도 두려운 순간이죠. 그때가. 근데 저는 입학식보다 더 긴장됐던 순간이 있는데 다들 서울이 고향이신가요? 아니요. 네. 아, 그렇게 보이십니까? 사실 서울 사람이에요. 정말요? 네.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이죠? 저는 경남 김해 출신이고요. 저는 부산 출신이에요. 부산. 네. 부산은 네, 네. 예, 예. 저도 부산 출신이에요. 부산? 정말요? 네. 부산. 저는 대구입니다. 예. 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사실 유튜브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사실 PC도 없었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서울에 대한 걸 거의 알지 못한 상태로 그냥 엄마 아빠가 가자니까 네. 가고 첫날 이제 서울에 도착해서 엄마 아빠들 짐 푸르느라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 동네 새로운 동네 가면 늘 어디 가요? 슈퍼에 가야 되잖아요. 일망구. 서울 애들은 나랑 다른 과자를 먹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뛰쳐가서 과자를 사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지폐로 결제를 해서 네네. 1,000원을 딱 내밀었어요. 네. 근데 슈퍼 아주머니가 이제 친구분이랑 수다를 떨다가 네. 지폐만 받으시고 거스름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안 되지. 네, 그래서 거스름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부산 사투리로는 거스름돈이 줄이라고 해요. 네? 줄이요? 네, 줄이. 아닌 것 같은데. 다 달라요. 그래요? 말해? 네. 줄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네. 줄을.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줄이를 달라고 쓰는 했더니 말이에요. 줄이를 않네. 틀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네. 당연히 못 알아들으시죠. 그리고 본인이 저한테 1,000원을 받았다는 건 까먹으셨어요. 어떻게 해. 근데 그 당시는 CCTV도 없으니까 그렇죠. 너무 억울한데 네. 계속 줄이라고 하는데 줄이라고 하지 줄이를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러고 이제 집에 갔죠.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굉장히 생각이 많은 얼굴을 하고 엄마가 입혀주는 대로 옷을 입었는데 여자아이들 그럴 때 있잖아요. 꼭 공주옷 입어야 돼. 예. 제가 그때 공주옷병에 걸렸어가지고 공주옷을 입고 맞아요. 학교에 갔어요. 네. 근데 또 내가 말을 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거예요. 서울 애들이. 어.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입을 꾹 다물고 미어캣 아세요? 네. 누가 서울 말하면 이렇게 눈알만 굴리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자, 근데 그 첫인상이 얼마나 이상해 보였겠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그렇게 순한 인상이 아니다 보니까 제 첫인상에 별명이 붙었어요. 뭐요? 부산 새침대기. 아, 부산 새침대기? 네. 그 다음에 네. 좀 줄여서 어른공주. 공주옷 입고 왔으니까. 이렇게 서울 애들이 성장이 더 빨랐는지 서울 여자애들은 공주옷 안 입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간을 보냈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만드는 첫인상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중학교 입학식, 고등학교 입학식, 대학교 졸업식 입학식 혹은 입사 면접에 다 영향을 미치는데 그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연출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거는 국내 사례는 아니고요. 해외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네. 이 청년의 직업이 뭔지 혹시 아실까요? 일단 뭐 총도 들고 있고. 뭐 저는 뭐 래퍼 중에서도 이제 갱스터 랩을 구사하는 그런 쪽에 좀 진한 음악을 하는 래퍼가 아닌가.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타투 리스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뭐 타투를 이렇게 네.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알고 보면 이제 목걸이 파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예. 아니면 동대문에서 이렇게 옷 파는 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 네. 저도 약간 패션계에 종사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근데 이분을 밤 12시 어둑한 골목길에서 마주하면 어떻게 너무 무서울 걸어볼 것 수 있어요? 무섭죠. 총을 들고 있어서. 생명의 네. 위협을 그쵸. 느낄 것 같은데. 표정도 그렇고 네. 옷도 그렇고 네. 첫인상 무서워. 그럼- 뭐예요? 그런데- 총기상이에요? 아니요. 회사 은행원. 이분은 실제로는 하버드대 졸업생이라고 해요. 야, 이렇게 패션이 느낌이 너무 다르다. 똑같은 사람 맞아요? 이게 같은 선입견을 주네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의 사진 작가인 조일 파레스는 이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미리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진 작품 제목 자체도 하버드대 졸업생이지만 평소 깡패로 오해받는 제퍼슨 문이라고 합니다. 제퍼슨 문. 네, 그리고 제가 다른 세 점도 보여드릴 건데요. 이분은 어떠세요? 와, 다들 총을 무섭게. 아니, 이분은 그냥 사진만 보면 IS나 어떤 테러 그러니까. 집단의 느낌이 있어요. 자아드 조직의 뭐 이런. 네. 하지만 느낌이죠. 저희가 유추해 봤을 네, 때 그냥 지하드. 주부일 것 같아요. 주부.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이거 이것만 보고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분은 실제로는 간호사. 어머나, 아이고, 총 주고 약주네, 세상에. 총 주고 약주, 세상에. 어머나. 저 총은 저 AK 보총인데.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 어떻게 저렇게 나와? 와 신기하다. 거지라고 하긴 그렇고 이분은 CEO 같아요. 제가 아니, 영화 이분은- 같은 거 봤어. 아니, 이분은 딱 요 사진만 보면 판토마임 하시는 분이야. 판토마임. 약간 판토마임 느낌이 있어요. 배우 같은. 네, 근데 뭐 또 딴 거겠죠. 뭐 저는 지금 거지 같은 분장을 했지만 저분이 알고 봤더니 CEO. 회사의 CEO다. 이런 거 다큐멘터리 많이 봤거든요. 네. 어떻게 해요? 다 틀리셨어요. 다 틀렸어? 아싸. 제가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는데. 순대국밥 사장님. 저 손을 내밀고 있거든요. 약간 종교에 계시는 분인가요? 그럴 수도 미국에서 있겠네. 굉장히 존경받는 직업. 배우인가요 그러면? 아니, 판사. 잠깐만. 이분은 참전용사. 와. 와 미국에서는 참전용사들에 대한 대우가 엄청나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뭐 모든 걸 다 그냥 무료로 해주고 혜택들이 많아요. 훌륭한 분이시네. 야, 세 명 다 유출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다 틀렸네요, 저희들이. 여기 마지막 한 분 계세요. 또 있어요? 재밌다. 아이고, 또 얼마나 또 어려워. 이 귀농 청년은 진짜 귀농 청년일까요? 기능 청년은 아닐 것 같은데 아니니까 저런 사진 왠지 찍었겠죠? 저 그 손에 낀 장갑을 보니까 약간 복서. 오. 아닐까라는 선수. 생각이 또. 아니야, 복서하기엔 근육이 없고 근육량이 없고. 내가 볼 때는 뭐 이제 소방관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좀 느낌이 있네. 아니면 뭐. 의외로 눈빛을 봤을 때 저분이
그 좀 노래 부르는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 스나이퍼. 군인 스나이퍼. 이분이 그 저희 처음에 사진 봤던 제퍼슨 분이랑 좀 비슷해요. 하버드 나왔어요? 판사님. 그건 아니지만 유치원 선생님. 아니요. 아니에요. 저 눈빛으로 애를 어떻게 가르치냐. 무섭게. 저분은 예일대를 나왔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MIT 공대? 이분은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의 CEO예요. CEO 맞네요. 완전 CEO. 맞네요. CEO 맞췄네. 야. CEO가 왜 저런 분장으로 저 사진 찍었을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요즘 주말 농장이 유행인데 정장 입고 토마토를 딸 순 없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네, 이렇게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첫인상과 그 사람의 직업이나 행동이나 혹은 얼마나 똑똑한지까지 가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안 좋지만 혹은 또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똑같이 미국 케이스예요. 네. 어떤 옷이 더 반성하는 사람 같아 보이는지 한번 봐주세요. 첫 그래요? 번째 이미지 보여드릴게요. 어쩌면 패션쇼 하러 왔나 진짜. 발랄한데요? 발랄하네요. 발랄하신 것 같은데. 네, 실제 기타 더 바뀌었는데 법원 뭔가. 출두룩이에요. 어허이, 뭐 참고. 안방도 아니고. 네, 두 번째 사진 볼게요. 예, 법원 출두. 가명해야지. 예. 풀어줘. 그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정상 참작 정도. 그렇게 할까요? 네, 중죄를 져야 야, 색깔을 하나 차이로 이런 느낌이 그러네요. 확 바뀌네요. 자, 혹시 이분 어떤 분인지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범죄자죠, 일단. 뭔가 범죄자예요. 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신 분 아닐까요? 굉장히 큰 무리를 일으켰어요. 아이들 유괴한 분 아니?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사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기 사기 사건. 사건. 사기 사건. 자, 이거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판례법이라고 해서 어떤 판례가 하나 선정되면 그게 법전처럼 효력을 발생해요. 판례가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여자분은 애나 소로킨이라고 무려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좋을까요? 예. 애나 소로킨. 거대 상속녀인 것처럼 해서 많은 명품 브랜드와 음식점, 호텔까지 무료로 함부로 사기를. 본인이 이제 페리스 힐튼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참 안 좋은 케이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OTT 사이트에서 이분을 드라마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해요. 참 세상이.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판사님은 이 여자분이 누군지 잘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특히나 미국은 배심원이 또 심판을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에게 잘 보여야 하는데 이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먼저 갔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긴 피크닉장이 아닌데 저렇게 하고 오면 어떡하냐라는 말을 들어서 그다음부터 이렇게. 네. 그리고 저게 바지를 입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쵸. 근데 이분이 20대세요. 20대세요. 20대요, 지금.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컨설팅업을 하는 드라마도 나와 있어요. 불이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법정 컨설턴트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지, 어떤 배심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안경을 쓰면 좋겠는지까지 컨설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나에게 이로우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옷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맞아. 자, 그럼 이제 다시 제 얘기로 돌아와서요. 조금 가볍게. 자, 그럼 제가 1학년 때 그 얼음공주와 네. 부산 새침대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방학 동안에 열심히 TV를 봤어요. 네.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만화 영화도 보고. 네. 자, 그러고 나서 제가 뭘 입고 갔을까요? 달려라 하니에 나오는 하니 패션. 유행하니까. 비슷해요. 비슷해요. 유행하니까. 캐주얼 복장을 입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공주 복장이 여기서는 좀 통하지 않는구나. 캐주얼하게 입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행하는 패션을 먼저 선도해서 나갔다. 예, 그러니까 뭐 부르땡땡 뭐 이런 거. 네. 저는 오히려 좀 무난하게 그냥. 예. 청바지 이런 거를 입었어요. 저는 보이시하게 입고 갔어요. 남자아이처럼 보이도록. 그래서 왜요? 기억나시는지 요즘은 그런 아이들이 잘 없는데 저희 때는 치마 입고 가면 이렇게 들쳐봤었어요. 그 장난이죠. 뭐, 이제 뭐 아이스 먹는 거. 아이스 떼기 하면서. 네. 그거 하면서. 근데 예. 이미 저의 첫인상은 공주옷 입고 오는 애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패를 했었어요. 아니, 뭐 같은 날입니다. 네? 좀 어디 교정 지역에 갔다 온 거예요? 네. 아침과 하교시의 모습의 아이고, 차이. 심하게 싸웠던 것 같은데. 조금 많이 때렸던 것 같아요. 남자아이들을 저도. 남자아이들은 또 맞았죠. 네, 이렇게 책가방으로 이렇게 조금 그랬었는데 사실 이렇게 극단적인 변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첫인상은. 자, 저라는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는 나는 공주는 아니고 그냥 그때는 공주 옷이 예뻐서 입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털털하고 좀 왈가닥 같은 면이 있는 제가 새침대기라는 오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꾸는 게 저한테는 심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한 기분이 들게 해줘요. 이건 레오 페스팅거라는 분이 얘기한 걸로 정리해 보면 자기 개념과 부합되는 의복 이미지를 추구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자기를 지속시키게 된다. 이 말을 조금 편하게 하면 내가 난데 왜 내가 아닌 사람으로 오해받아야 되지? 라는 거죠. 자, 첫인상이 가장 무서운 거는 0.1초 안에 호감과 신뢰를 결정하고 3초 안에 첫인상을 형성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외모, 목소리, 어휘 순으로 판단을 해요.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을 좋아할지 말지조차도요. 네, 첫인상의 무서움은 제 2학년 때 모습 보면 짐작이 가시겠지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뒤엎으려면 본래 200배에 가까운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폭력과 패션 연출로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거 자체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200배라는 게 시간으로 따지면 대학교 1학년 때 첫인상이 별로였는데 졸업할 때쯤 걔가 참 좋은 사람이더라 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잘 관리하시는 게 좋겠죠. 네. 자, 그래서 이 폴 할렌이라는 미국의 뇌학 과학자는 좋은 첫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란 결코 2번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외모의 퍼센티지가 너무 높다는 거. 그래서 특히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으실 때는 좀 잘 차려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초도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말도 긍정적인 칭찬을 먼저 하면 좋아 보이는 거죠. 첫인상이 좋으면 그 다음에 좀 아니어도 그래도 걔가 인상이 좋은데 이러면서 넘어가게 되고요. 후광 효과는 잘 차려입으면 똑똑하거나 능력이 없어도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군대에서 그랬다고 하니까 좀 아쉽지만 정말 큰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군인 되고 싶었는데 네. 이 외모로는 성공 못할 것 같아서 바로 포기했습니다. 네. 키가 너무 작아서. 근데 지금 하시는 일이 훨씬 더 잘 어울리시는데 잘하죠. 이 길을 어떻게 것 같아요. 군인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뭔가 잘 상상이 안 돼요. 안 돼요? 네. 네. 저 육군사관학교 시험 쳤던 사람입니다. 오. 첫인상이 안 떠오르는구나. 네. 꽁투할 때 군인 꽁투 많이 했죠. 많이 했었어요. 예. 군인 꽁투도 옛날에 했었어요. 네네네. 방송계가 큰 인재를 얻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최신 효과는 저의 2학년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얼음공주를 타파하기 위해서 보이시하게 다니신 거. 자, 그리고 빈바 효과라고 해서 나쁜 첫인상을 바꾸는 거죠. 근데 지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200배, 200번 보여주면 바뀔 수 있다는 거. 네. 자, 그래서 저는 첫인상은 나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생각해요. 영화 예고편이 제일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하이라이트. 네, 근데 제가 제 예고편을 재미없게 만들면 실제 저는 얼마나 더 별로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첫인상 특히 옷을 어떻게 입는지는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캐서린 하킴 교수님 얘기를 빌어서 매력도 자본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쁘게 나를 잘 표현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더 하고 싶지 않으세요? 요즘 같은 재테크 열풍에 매력도 자본이니까 그거에 맞게 조금 투자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사람 외모를 볼 때는 사실 다들 탐정처럼 이렇게 쓱 스캔을 해요. 맞아요. 힌트를 얻어서 네. 마치 셜록 홈즈처럼. 자, 네. 그렇기 때문에 힌트를 잘 주는 게 중요하죠. 자, 단서를 선택해서 해석적 추론을 하고 확장된 추론을 하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할 때 저희가 첫인상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육하 원칙에 따져서 나를 보시면 좋아요. 육하 원칙이 있어요 스타일링에? 자, 사실 육하 원칙은 뭔지는 다 아시죠? 네. 자, 근데 육하 원칙에 나와 함께 내가 가야 하는 상황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고 나를 볼 사람은 누구고 이 상황에서 나는 이런 역할인데 저 사람은 다른 역할이고 그러면 조금 더 상황을 큰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첫인상에 가깝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모든 것에는 우리가 담긴다라고 해서 사실 신발에도 첫인상이 담겨요. 신발요? 네. 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길을 물어보셔야 돼요. 반질반질하게 광이나 롱부츠를 신은 분한테 물어보실래요? 아니면 좀 오래 신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신발을 신은 분한테 물어보실래요? 저는 후자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부츠를 신은 사람은 조금 공격적이라고 느낀대요. 그래요? 진취적, 저돌적. 특히 여자분이 앵클 부츠를 신었을 때 가장 진취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단호한데. 네. 그리고 잘 관리된 신발을 신는 사람은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입는 모든 거에 저희가 단서를 얻어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실 메러비안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언어적 요소는 7%, 청각적 요소는 38%, 시각적 요소는 55% 영향을 미쳐요. 물론 그게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신뢰할지는 각자의 판단이지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한마디 말보다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될 때가 있으신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내 첫인상을 가지고 어디에 나를 혼자 내보내야 될 때가 있죠. 그때는 나만 제일 맛있는 하얀 쌀밥이고 나머지 모두 잡곡밥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잡곡밥이 더 비싼 거 아니에요? 예. 네. 콩밥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이제 혼식 검사했으니까. 네. 네. 자, 그리고 흰 쌀밥에 대한 안 좋은 점 너무 많이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제일 맛있지 않으세요? 제일 맛있죠. 흰밥으로 먹어야죠. 쌀밥이 제일 제가- 맛있어요, 흰쌀밥이.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흰 쌀밥이 나쁘다는 거랑 똑같이 나 빼고 다 잡곡밥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만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지거나 여러분한테 어떤 역할이 주어졌을 때 아우 못해요 제가 그런 거 제가 아직은 이렇게 하면 진짜 못하나? 자신감 있는 사람한테 시키고 싶잖아요. 그게 이렇게- 배려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네요. 근데 겸손도 과하면 좋지 않잖아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네. 할 수 있는데 네, 특히 이건 여성분들, 제가 여성 CEO분들 많이 뵐 일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늘 처음 사장 제의를 받으시면 아우 제가 어떡해요. 예. 이렇게 약간 손사래를 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약간의 근자감으로 나 빼고 다 잡곡밥이니까 난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고도의 또 전략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보통 한두 번 정도 거절하는 게 미덕이다 생각해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몇 번 또 시키자. 그래도 해줘. 근데 요즘 한 번 거절하면 그래요? 그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왜냐면 그래요? 아이고, 예. 확실해요? 뭐 이렇게 했는데? 다음 사람 할게요. 뭐 이렇게. 네, 기회를 놓치지. 그래서 이게 무조건 자신감 있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못할 것 같은 사람한테는 빈말도 안 하는 게 요즘 세상이거든요. 어떻게 오늘 강의는 좀 재미있으셨나요? 네. 시간 많을 줄 몰랐습니다. 아유,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러면 이어서 패션에 대한 더 재밌는 이야기, 이번에는 스타일링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잡곡밥, 잡곡. 난 탄밥이야, 탄밥.